중3 관점에서 수준별, 학년별로 수행평가와 연결되는 탐구 주제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28학년도 대입을 위해 우리 수행평가 50% 완벽하게 준비합시다. 저는 이주유 수행의 신 이성훈 소장입니다. 우선 중3 수준이 좀 다양해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중3 친구들 중에서도요, 수행평가의 주제를 확장해야 되는 목적성이 있는 친구들, 예를 들어 특목고, 전국 단위 자사고, 광역 자사고, 과학고나 영재고, 외고 국제고를 준비하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을 준비하는 중3이라고 가정한 뒤 탐구 주제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지 그것의 내용을 앞으로 안내할 겁니다. 자, 고입을 대비하는 중3 친구들에게 수행평가란 엄청 부담이죠.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역시 네이버 검색에 손길이 가고 생성형 AI인 챗GPT라든가 리튼, 퍼플렉시티를 자꾸 검색하고 싶게 하는 그런 존재죠. 수행평가란. 다만 이 친구들이 과학고나 영재고 또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준비함에 있어서 실험 주제를 구체화할 때 어느 게 좀 더 키워드로서 더 중요한 키워드인지를 학생이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즉, 저 주제를 잘 볼게요. 그래핀의 전기 전도성을 이용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중2, 중3 또는 고1 친구들은 그래핀에 대해서 수점을 맞춘 뒤 신소재 공학이다, 신소재를 개발하겠다, 그래핀이다. 이렇게 명사 형태의 어떤 관심 분야만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준비하면서 면접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핀이라는 명사보다 저 2차원 물질이 갖고 있는 물성, 화학적이거나 물리적인 전기 정도성 등을 이용해서 저 배웠던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 측정기의 한계점인 전기 용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즉, 문제 상황을 관찰한 뒤 배웠던 원리를 접목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실험 주제를 설계할 수 있다. 이 한 가지 키워드. 두 번째, 이걸 좀 더 확장해서 글쎄요, 이게 화학적 업사이클링의 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좀 더 이 전도성 잉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전기 전도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뭔가 실험 값을 최대화하기 위한 실험 설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 대기오염 물질이나 다른 화학적인 성분을 가지고 이 전도성 잉크를 만들다고 목표를 잡게 되면 화학적 업사이클링 기법으로 주제가 확장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이죠. 그래서 실험 한 가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 전도성 잉크를 제작하는 실험을 통해서 전기 전도성을 최대함으로써 어떤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중3 수준에서 고입 대비하는 친구들에게 수행평가는 너 면접 때 답변할 말이 있니?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 지식과 배운 원리를 실제 문제 현상에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역시 지난번 중2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공간적인 배경이나 장소, 어떤 대상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이번 주제는 역시 건강과 안전 문제 중에서도 농촌 지역의 버스 정류장에서 공기 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비교하겠다. 이건 지난번 1차시 컨텐츠 때 한번 넌지시 언급하고 지나간 주제였습니다. 1단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요.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또한 광산란기법의 미세먼지 또는 공기오염물질 간이 측정기를 활용해서 버스 정류장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겠다. 그런 뒤 엑셀 파일로 오염물질 농도와 이용자의 건강 설문 결과를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겠다. 쉽진 않죠. 그런 뒤 버스 정류장에 어떤 유형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냐 또는 공기청정기 설치가
예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면 어떤 공기정화 식물과 이 공기청정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을 갖출 것인가? 또는 주변에 어떤 녹지를 조성할 것인가? 즉, 한 번에 저 문제가 농촌 버스 정류장의 공교육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부분을 잘게 쪼개서 공기정화 식물로 우선 조금 더 농도 입자가 큰, 즉, 어, 피톤치드에 있는 음이온이 양이온인 공기오염 물질의 입자를 정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입자 농도, 즉 초미세분자까지는 아닌데 일반적인 실내 공기오염 물질을 공기정화식물로 얼마나 정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효율성을 분석하게 된다면 저 해결 방안 제시에 도움될 거라 짐작이 됩니다. 역시 참고할 자료는 브릭 사이트의 논문인 미세먼지와 천식 발생률의 상관성 또는 의학 계열의 탐구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엔 공기오염 물질이 호흡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실제 다양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이 마스크가 저 공기오염 물질을 얼마나 걸러낼 수 있고 필터링 할 수 있는지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과거의 의료 데이터들과 실험 설계 과정,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피드백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사용자 중심의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실험실, 리빙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거는 고1 수준과 고2 수준 때 한 번 더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탐구 과정에서 실험인데요. KF94 마스크 착용 전후에 폐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흉부의 확장 차이를 비교하는 1단계입니다. 즉, KF94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과 후에 폐활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근데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데이터 자료가 있다면요. 아주 유명한 AI 허브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자료를 지역별로, 지역별로 어떤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렇게 해서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결과. 마스크 미착용 시 초미세먼지 노출량이 80% 정도 증가함을 확인했다. 일종의 가설인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 초미세먼지가 우리 폐에 덮스드는 양이 증가했다. 즉 해결 방안인 그냥 스마트 마스크라면 사람들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과정 때문이건 배터리 문제 때문이건 분명히 사용자 중심에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럴 때 스마트 마스크의 배터리 교체 알림을 자동으로 해주는 앱이 있다면 이걸 아두이노나 어떤 센서를 활용해서 실제 스마트 마스크의 배터리가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터리가 나갈 때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 그 배터리 방전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앱이 있다면 즉 이렇게 구체적인 해방까지 간다면 놀랍게도 영재고나 과학고, 전사고를 대비할 때 도움되는 탐구 문제 현상이죠. 이럴 때 역시 포인트는 참고한 자료의 퀄리티라 볼 수 있어요. 실험 과정에서의 과학적인 엄밀성이라든가 A 기술과 B 기술의 융합적인 연계성이죠. 그리고 위과학 육스룸 사이트에서 미세먼지와 COPD 악화 메커니즘을 인용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나는 공기오염이 호흡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마스크를 가지고 검토했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겠고요. 그럼 역시 중3 수준에서도 다양한 진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관심 분야 화학공학과입니다. 화학공학과 친구 입장에서 주제를 심화시키기 위한 예시인데요. 기존의 공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화학적 접근을 좀 더 구체화했다. 즉 뭐냐? 공기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필터를 개발해 보겠다. 다양한 필터의 소재와 원리를 조사한 뒤 유해 물질의 흡착 실험 설계를 해서 어떤 필터를 만들었을 때 유해 물질의 흡착 정도가 높은 것인가 또는 개발된 필터가 성능이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친다면 저 개발된 필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 즉 실험을 1단계, 2단계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겠다는 점이죠. 즉, 한 번의 활동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유해 물질 흡착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기법이 좀 더 필요한가를 탐구할 수 있는 주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생명과학과인데요. 기존의 공기오염 문제를
미세먼지가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틀어보겠다. 아, 여기서는 포인트가 저 미세먼지를 PM10 또는 PM2.5처럼 그냥 미세먼지 유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미세먼지가 아니라 PM2.5처럼 초미세먼지로 갈 것인가? 그럴 경우 이 식물 생장에 특히 식물의 잎에 또는 식물의 줄기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식물의 잎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럴 경우 이 식물의 잎에 있는 어떤 큐티클 층이 저 미세먼지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름으로써 생물학적인 탐구도 가능하지만 화학적인 반응의 원리도 추가로 탐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도의 미세먼지 노출 실험이 필요합니다. 또는 식물 성장을 관찰하면서 특히 현미경으로 식물의 잎에 있는 큐티클 층의 세포 변화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음이온과 양이온이 결합하여서 저 유해화학 물질을 정화시키는지 그 원리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간호학과인데요. 너무 대놓고 학과를 설정했죠? 안전과 건강 문제라면 간호학과는 빼놓을 수가 없는 전공 분야입니다. 기존에 공공장소에서의 살펴봤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제 간호학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에 따라 어떻게 탐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본 주제예요. 즉,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특정 지역사회가 주로 이렇게 산불이라는 재난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사회인지, 아니면 소음이나, 그러니까 소음 공해처럼 어떤 주변에 있는 공장으로부터 대기오염 물질과 폐수 처리 시설로 인해서 어떤 물 오염이 심한 지역 사회인지 또는 축산 농가가 많아서 축산 폐수나 축산 농구로 인한 토양 오염처럼 토양 오염과 폐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는 지역 사회인지 즉 무슨 말이냐 어떤 지역 사회의 조건이냐에 따라서 저 주민의 건강이 실제 공기 오염 물질이냐 물 오염이냐 아니면 다른 오염이냐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럴 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요. 건강 상담 이론, 즉 어떤 건강 문제냐에 따라서 이 내담자와 이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치매 걸리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한테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이냐 아니면 분명히 이게 좀 사소해 보이는 아니 그러니까 사소해 보인다는 게 좀 이상하지 하지만 축산 농가로 인한 토양 오염 때문에 이 영향이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오염이라면 이거 어떻게 상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는 도시공학과인데요. 기존의 공공장소 안전 문제 및 공공장소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중교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와봤어요.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버스 정류장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물론 작년처럼요. 우리나라가 36일 넘게 폭염이 지속된 여름이었다면 확실하게 이 대중교통 이용자나 택배 근로자 또는 이동하면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쉼터를 위해서 이 버스 정류장은 충분히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사소한 동선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버스를 기다릴 때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 문제인지 아니면 줄을 설 때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줄 서는 것의 패턴 문제인지 또는 이 버스 정류장의 어떤 폭염 때 대처가 힘든 어떤 그늘막이라든가 어떤 수증기 분출이라든가 그래서 뭔가 열로 인하여, 즉 폭염으로 인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과 건강 취약계층인 아동들이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 기능 설계라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는 스마트한 버스 정류장을 디자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중3답게 그것도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을 준비하는 중3답게 수행평가를 완벽하게 대비하는 탐구 주제 구체화 로드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주의 수행의 신 이성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